많은 이제 관심이 쏠리는 주제인데 우리 박지수 선수가 원래는 너네 박지수 선수였어요? 우리 박하나 선수, 우리 박지수 선수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우리 그 박지수 선수가 WNBA를 이제 매 시즌 가곤 했는데 올 시즌에는 본인이 스스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네, WNB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이제 아직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리그가 재개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박지수 선수가 먼저 이제 말을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박지수 선수의 결정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리그가 재개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라스베가스 구단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많이 뜨잖아요. 사실 그럼 선수도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어떤 그 목표에 맞춰서 이제 그 시즌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정말 변수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WNB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박지수 선수의 결정이 현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박지수 선수는 미국을 가고 싶어 했던 건 맞아요. 가고 싶어 했고, 근데 지금 WNBA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재개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책 이제 다음 달 네. 6월 5에 실을 인터뷰를 위해서 박지수 선수를 만났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리가 열리면 가고 싶지만 못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지수 선수가 지난 시즌을 마치고 화가 많이 났어요.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게 어쨌든 그리고 그때 딱 얘기했던 게 우승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크게 느꼈고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몸이 안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되게 용납을 못해요. 박지수 선수는 이제 블록과 리바운드 개인상을 매번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개인상 중에서 맨날 항상 김혜영 기자도 현장 많이 가봐서 알겠지만 선수들을 개인상 얘기하면 저 개인상에 큰 욕심이 없고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박지수 선수가 얘기하는 게 은퇴하기 전에 득점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맨날 득점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이유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득점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대요. 네. 그건 의외네요. 네, 그래가지고 득점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윤덕주상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그 윤덕주상이 공헌도가 높은 선수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지난 시즌 말고 그 전까지 아마 2시즌 연속인가? 그 공헌도 계속 1위였을 거예요. 근데 이 상은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박지수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 그걸 뺏겼어요. 근데 박혜진 선수한테 뺏겼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박지수가 7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이에요. 부상으로 빠진 경기 7경기를 못 뛰어가지고 경기당 평균 공헌도를 보면 박지수가 1위예요. 근데 이 윤덕주상은 평균을 주는 게 아니라 총점으로 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아마 그 공헌도가 5위인가가 됐을 텐데 박지수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균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경기당 공헌도가 제일 높았던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박지수 선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다면은 7경기를 덜 뛰고서도 7경기를 더 뛴 선수들보다 총점이 더 높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못할 거였으면은 그 7경기를 빠지지 않고 뛸 수 있는 능력이 됐어야 된다. 근데 결국 그 능력이 내가 그 능력이 안 됐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못 받은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 상은 결코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상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럴 만큼 자기에 대해서 좀 스스로 박혜진 선수 인터뷰하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별로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서 저는 장점이 없는 선수라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지수 선수가 어디서 그런 마인드, 좋게 얘기하면 마인드,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약간 질병 같은 그런 발언을 옮았는지 대표팀에서 박혜진한테 옮았는지 네. 키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아이고.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미서 감독이 짜증냈거든요.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지금도 무서운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네. 저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근데 저도 그냥 겸손을 떤 건가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그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골 밑에서 공격 기술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득점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피딩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외곽에서 빼준 패스로 바로 슛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건 수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수비에서도 이번에 놓친 게 많고 결국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가장 박지수한테 당한 게 많은 위성호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던져주자마자 이건 받아서 너무한 거 올라가는 패스는 아니냐고? 가드들도 못하는 건데 그걸 센터가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박지수 선수가 이 얘기를 가장 큰 이유는 그 박지수 선수의 플레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앞선에서 수비가 뚫렸을 때 레이업이나 골밑에 올라가는 선수를 따라가가지고 블록으로 막는 플레이가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그걸 따라가서 놓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지수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몸이 안 돼 있었다. 첫 발을 따라가서 올라가는 게 확실히 몸이 예전보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내 타이밍에 걸렸다 싶은데도 이걸 못 건드리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수비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이제 수비도 못하면 나는 어쩌란 얘기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첫 시즌 프로 들어와서 첫 시즌에 비시즌 훈련을 KB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박지수 선수가 국내에서 체력 훈련이랑 비시즌 훈련을 했던 유일한 시즌이었어요. 근데 박지수 선수 얘기로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이 내가 몸이 제일 좋았다. 그 다음 이렇게 가운데에서 비시즌에 뭐 대표팀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면서 팀 비시즌 훈련을 제대로 못했는데 진짜 이번에는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승을 하고 나서 박지수 선수 저한테 좀 이질감이 드는 말이긴 했는데 우승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박지수가 KB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 아니 KB가 플레이오프를 갔을 때부터 야 박지수가 있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몇 년 쭉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우리 감독님께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이 아닐까. 네, 근데 좀 이제 그거 외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저 신장의 박지수가 훅슛이라든가 언더슛 같은 것도 할 줄 알면 참 좋을 텐데 골 밑에서 왜 자꾸 세트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점프슛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지수 선수한테 우린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박지수 선수가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를 하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할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위성호 감독이 얘기 들었을 때 제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지 말라고 그리고 그 할게요라는 얘기가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 줄 아냐고. 근데 약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지수 선수 KB에서도 사실은 박지수 선수가 골 밑에서 언더슛이나 배유 선수 같은 경우는 스텝 빼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플레이를 박지수가 BQ가 높은데 왜 못하지? 구단에서 안 시키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KB 입장에서도 이제 박지수를 자꾸 그거를 가르치기에 시간이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BC 훈련을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장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건 골 밑에서 박지수의 가장 장점이 있는 이 점프슛과 이런 걸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WNBA 가더라도 미국에서는 박지수 선수를 쓰는 활용도가 골 밑에서 사력하는 그 림 프로텍터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빌레인 비어 감독 인터뷰를 할 때도 빌레인 비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치 캠베이지가 있고 에이자 윌슨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은퇴를 했지만 캐롤린 스워즈가 있고 박지수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센터 4명을 데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캐롤린과 그 캠베이지는 비슷할 수 있지만 지수는 다른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골 밑에서 움직이는 센터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 결국 그 얘기는 WKB에서 박지수한테 요구한 것과 움직임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지난 시즌에 3점 슛을 몇 개 내면서 박지수가 3점까지 장착을 했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3점을 좀 던졌었어요. 네. 네. 그리고 WNBA 가서도 저는 작년에 WNBA에서 박지수 선수가 팀 훈련을 할 때 좀 놀랬던 게 선수들끼리 두 팀 나와서 3점슛 4개를 할 때 3점슛 탑에 올라가서 3점을 던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그냥 던져서 그냥 초구에 성공시켜버리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 던져서 어느 팀이 한 개씩 던져서 더 많이 넣냐거든요. 근데 아마 센터 중에 박지수 선수만 넣었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던져서 오고 그런 좀 롱투라고 하는 먼 거리 슛 같은 게
상당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물론 KBS도 훈련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 다른 감독들도 그 얘기를 해요. 박지수 선수는 저한테 인터뷰할 때 프로에서 4년 동안 아무것도 는 게 없고 정체밖에 못한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한테 화가 많이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감독들을 다 보면 얘기하는 게 1년차 때부터 매년 늘고 성장을 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장의 눈높이만큼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선수 기본적으로 슛 자체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슛 타이밍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지수 선수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는 선수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또 자기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가 않거든요. 오죽하면 다른 팀 선수 지금 박지수 선수를 놓고 보는 시선이 박지수 선수를 상대로 맞는 선수들은 아 진짜 꿈이 너무 힘들고 저 힘 팔 쓰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국가대표에 갔다 온 선수들은 아 지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선수들이 국가대표 딱 갔다 오면은 아 우리 지수가 라고 돌변을 해가지고 와요. 같이 뛰고 같이 생활해보면 이 선수에 대해서 가치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 강희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에이스라는 부분의 범주를 얘기하면서 박지수는 어떠냐라고 하니까 아 지수는 타고난 에이스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걔는 그 나이의 선수가 아니다고 생각을 한다. 갖고 있는 농구 능력도 뛰어난데 마인드 자체가 그렇죠. 그냥 이미 에이스인 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박지수가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기저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즌에 몸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 그리고 그 전 시즌에도 그 부분을 느꼈지만 내가 몸이 안 된 거는 시즌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정상적으로 미국으로 언제 가고 이런 스케줄을 잡기도 애매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비실 훈련을 해가지고 이번엔 진짜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100% 리얼 박지수를 보여주겠다. 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박지수 그 키에 저거밖에 못하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게 결국 박지수 선수가 얘기한 난 키밖에 없는 선수가라는 생각을 했다 이건데 다른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장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정진경 코치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코치죠. 정진경 위원이 했던 얘기가 박지수의 장점은 198cm라는 신장이 아니라 198cm라는 신장에 갖추고 있는 바디 밸런스라고. 한국 선수 중에서 198cm 신장에 저런 밸런스를 갖추고 저렇게 움직이는 선수가 없다. 선수들 중에서는 내가 지수만큼 키가 되면은 난 지수보다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키가 안 커봐서 하는 얘기다. 키가 1cm, 3cm, 5cm 커지면서 몸에 걸리는 부하와 그리고 떨어지는 순발력 그리고 몸의 크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운동 능력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라는 게 생기게 돼 있는데 만약에 박지수한테 그 키에 그거밖에 못하니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정년 국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반대로 보고 싶다고. 너는 그 신장의 드리블을 그렇게 못하냐고. 네. 박지수가 그렇죠. 그 키 갖고 있는 그 어빌러티라면은 그 사이즈의 선수들은 훨씬 더 많은 걸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안덕수 감독도 칭찬 많이 하니까 일부러 위성원 감독한테 많이 물어봤던 건데 위성원 감독 얘기로는 박지수가 갖고 있는 운동 능력은 모든 분이 정상급이다. 근데 떨어지는 게 있다면은 하나 순발력이 떨어진다. 근데 그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농구 선수로서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센터 중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센터 치고는 매우 뛰어난 순발력이다. 근데 박지수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리그에서 순발력이 좋은 선수들의 그 순발력까지 갖고 있다. 위성원도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수는 지금 WNBA에서 경기당 25분에서 30분을 뛰면서 15점 이상 득점을 할 선수라고. 네, 그렇게 본인과 그리고 사실은 박지수 선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악플도 많고 이것도 많은데 적어도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솔직히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와서 기사를 써도 팬들은 립서비스였네, 국뽕이었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제가 그 빌레미어 감독한테 한국에서는 박지수가 WNBA에서 게임도 많이 못 뛸 거라면 벤치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더 훈련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레미어 감독의 그 표정과 그 반응은 진짜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라는 표정을 지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있어요. 라스베이거스가 지금 오늘 박지수 선수가 본인이 그 입장도 밝혔고 라스베이거스도 공식적으로 구단 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박지수가
WNBA를 뛰지 않는다. 오버시 시즌에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라스베이거스한테는 WKBL이 오버시인 거죠. 예. 우리 아마 KB가 제일 기분 나빠. 네. 이게 뭔 소리야. 뭐 자기 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자 생각했지만, 근데 라스베이거스는 그 물론 트레이닝 캠프를 항상 거치긴 하지만 박지수는 출처 시험 관계없이 그 팀의 레귤러예요. 그냥 갖고 있는 선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레미오 감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박지수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레미오 감독은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번 26, 27살의 박지수가 리그 최고의 센터를 놓고 싸우는 게 자기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안덕수 감독과 국내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레미오가 나쁘다. 아니 지금은 박지수 늘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는다. 저럴 거면 선수 저렇게 쓸 거면은 딴 데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국내 이제 박지수 선수의 미국 에이전트분도 이렇게 출전 시간을 위해서 좀 지수를 트레이드 시켜주는 건 어떠냐는 얘기를 했는데 레인비어 감독이 거절을 했죠. 예. 그냥 억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난 얘는 딴 데 못 준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덕수 감독은 어쨌든 출전 시간이 제한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근데 위성호 감독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위성호 감독은 이해한다. 솔직히 위성호 감독은 그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경기를 볼 때 레인비어 감독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다고. 왜냐면 저 박지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고 우리나라의 미국 선수인데 왜 얘를 데려다 이렇게밖에 안 쓰지? 화가 나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대표팀에서 박지수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다. 박지수를 데리고 있었던 감독은 절대로 딴 팀 못 준다. 그거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운동을 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선수 절대 딴 팀 못 준다. 그거를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다음 시즌이 그 어떤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선수 박지수가 그 국제대회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WKBL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지수 선수가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는 선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올 수가 없는 선수고 그 가치를 놓고 평가를 했을 때 가치를 어떻게 한계를 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귀한 선수인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박지수 선수의 40분을 한번 박지수만 봐라. 저는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박지수 했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 KB 경기를 정말 많이 팔로우할 수가 있었고 특히 박지수 선수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본인은 외곽의 슈터들이 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전 좀 다르게 보는 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주현 코치가 네, 전주현 네, 코치가 박지수 선수의 패스를 보고 저 가드 패스예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계를 하면서도 많이 한 말인데 그 타이밍이 너무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맞고, 솔직히 KB의 어떤 가드들보다 패스를 빼주는 타이밍이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공격적인 스킬은 연습을 통해서 저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농구, PQ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번에 박혜진 선수가 FA였었고 네. 내년에 FA가 많이 풀리잖아요. 네네. 타구단들이 우리 팀 에이스를 KB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박지수와 우리 팀 FA가 통화하는 걸 막아라. 박지수가 전화해서 같이 뛰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안 흔들릴 선수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박지수의 전화를 전부 삭제시켜라.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는 박지수 선수가 공격 스킬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근데 저는 박지수 선수의 그 롱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슈터치가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하는 건 좋지만 저는 로포스트에서 피벗, 배혜은 선수 같은 피벗을 향후 한 2-3시즌 안에 장착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로포스트 안에서 쓸 수 있는 공격 기술을 장착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네네. 아마 저는 그게 아마 이번 시즌이 본격적으로, 왜냐면 KB 입장에서도 네. 비신의 어떤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 비시즌이잖아요. 근데 국내 농구에서 박지수 선수가 그 비신 훈련을 했던 거는
신인 시절이 첫 시즌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쵸. 그때를 제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고 쉬고 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 시즌 전에 일주일 훈련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KB는 이제 훈련을 시작했고 박지수 선수뿐만 아니라 강하정, 영민아 등 많이 좀 뛰었던 선수는 5월 11일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개막을 보통 한 11월쯤이라고 잡으면은 시간이 5개월이 남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본인의 의지도 지금 상당히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몸 같아요. 몸 관리. 왜냐하면 이 선수의 어떤 농구적인 욕심이나 타고난 BQ나 그리고 타고난 신장이나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을 총합했을 때 매 시즌 늘 선수예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꾸준히 늘 수 있는 선수인데 중요한 거는 몸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몸만 따라와 준다면 정말 우리는 매 시즌 발전하는 박지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박지수 선수가 상당히 올 시즌을 앞두고 많은 욕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여기 지금 네. 이번 주 돌이 안 나오고 있는 그 한 명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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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미 기자요. 네. 네. 7월 달에 그 태백에 이제 네. 가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 허윤 선수한테 도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와가지고 하기로 했잖아, 그치? KB를? 응. 태백 나랑 가기로 했잖아. 누가? 너가? 내가? 응. 내가 그랬어? 네. 거기를 훈련을 가기로 돼 있는데 박지수 선수가 네. 미국에서 즐겨본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원석연이 현장학습이었다고. 그래서 그 사실 그 인터뷰를 할 때 국내에 있어도 국내 훈련을 통해서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체력 훈련은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거기 허예은이 우리 원석연 기자 오라고 해가지고 원석연이 거의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진짜요? 라고 하면서 약간 일반인이 연예인 반을 보고 좋아하듯이 그런 반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KB 코칭 스태프가 좀 얘기를 했는데 원석연 기자가 박지수 선수하고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 진다고 봅니다, 원석연 기자. 원석연 기자 되게 네. 자신감이 있었어요. 100% 내가 이긴다라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몇몇 선수들이 박지수가 장거리를 뛰는 거는 좀 힘들었는데 그렇죠. 단거리 뛸 때 운동선수인데. 되게 생각보다 빠르다, 네. 사람들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걸 선수들 다른 팀 선수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198짜리 센터가 소공차라는 거 본 적 있냐고 한국에서. 지수는 기분 좋을 때 미친듯이 뛰어들 때가 있다고.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은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네.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빨라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그거다. 남들 두 발 걸을 보폭을 한 번에 간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뛰는 거 보면 느려 보일지 모르지만 옆에서 누가 뛰고 있으면 되게 그 차이가 나는데 원석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세 걸음 걸을 때 박지수가 한 걸음만 가면 된다. 그래서 원석연이 질 거다라는 네. 얘기를 그 KB 코칭 스텝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7월 달에는 태백 고지에서 원석연과 박지수의 세기의 단거리 달리기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 또 저는 뭐 고지에서 네. 오렌지들을 마시면서 네. 그 장면을 좀 네. A석에서 한번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박지수 선수가 훈련 비시즌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러면 원석연 기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원석연의 이제 체험학습 외전으로 네. 이제 박지수 선수의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프로에 빠진 게 석연이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우리 또 박지수 선수 비시즌 준비 잘해서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